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쾌도남마가 어느덧 벌써 200회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200회, 네, 정말 어느덧 20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방청하실 수 있도록 탁 트인 넓은 곳에서 모시겠습니다. 누구나 오시면 되겠습니다. 9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네, 달빛 아래에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의자, 네, 광화문 그 동아일보 사옥 바로 앞에 있는 청계천 청계광장 막 시작하는데요. 특설 무대에서 박종진의 쾌도남마 200회 특집 공개 방송 민심은 천심이다 마련합니다. 쾌도남마 홈페이지에요. 이 참여 게시판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자리도 미리 확보해드리고요. 네, 의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에게 질문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가을 저녁 유권자의 생각을 오붓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 다 함께 할 겁니다. 저희 쾌도남마 식구들이요. 비 오면 안 합니다. 근데 방청객분들 비 오면 안 돼. 비 맞는 거 제가 가슴 아파서 네, 비 오는 건 안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근데 그날 비 안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야 눈치 안 보고 거침없는 그런 문장 휘날렸죠. 지금은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침없는 입술을 휘날리고 계십니다. 워낙 정치 성향이 뚜렷해서요. 안티팬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지만 이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순수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네,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거죠. 네, 고집도 셉니다. 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를 불러다가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티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지만 제일 많죠. 저를 좋아하는 마니아 팬들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정도죠.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안티팬도 많은데 원하는 팬, 진짜 팬도 많다. 그렇죠. 광팬. 네. 광팬은 좀 무섭죠. 광팬은 무섭죠. 네. 윤창중 팬은 좀 무서운 네, 좀 무서운 팬들이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가서 인사 딱 했죠. 현충원 가서. 다른 대통령 안 했어요. 네. 이거 한마디 하셔야죠. 저는 이 자리 쾌도남마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진정하게 묻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물어주십시오. 박정희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 그토록 몸서리치게 증오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과거에 왜 유신 독재 시절에 유신헌법 탈달되어가지고 판검사 돼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판검사는 못 답변할 됐죠. 수 있습니까? 네, 사법고심 받죠. 판검사 되려고 들어갔다가 네, 임용이 안 돼서 네, 변호사인 거 아닙니까? 네, 유신체제에 대해서 그토록 지금까지도 몸소리치게 증오하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라는 게 자기 신념이었다면 그때도 고등고시를 보지 말았어야죠. 그때 분명히 판검사 돼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판검사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신헌법, 그토록 증오한다는 유신헌법 달달이어가지고 판검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표리부동, 이런 이율배반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 대한민국 호국 영령들이 드러누워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는 안 하고 김대중 대통령만 하고 월남 용사들이
누워 계신 데 가서 참배하고 월남 용사들이 누워 계신데 왜 참배했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의도입니까? 월남전 참전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침을 뱉는 행위 아니겠어요? 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건너뛰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만 하고 옆에 있는 호국 영령들, 특히 그 중에서도 월남 참전 용사묘에 가서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 60년의 현대 정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왜 대학 시절에 경희대 법대 다닐 때 왜 사법고시 유신헌법 달달 외워가지고 사법고시 돼서 판검사를 했습니까? 근데 오늘 네? 그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좀 했냐면요. 기다려보세요. 네네. 제가 네, 좀 얘기를 한마디 할 수 있죠. 일제시대 때 네.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세워가지고 타이어에서 좀 바람 빼려고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예, 말이죠. 조금 더 말씀. 네. 바람 안 빼겠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네. 조선인이 말이죠. 네. 고등고시 봐가지고 판검사하면서 떵떵거리 살다가 갑자기 해방되니까 일본 욕하는 거. 그거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네. 고등고시 합격한 그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건 맞습니까? 네. 예, 그건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1972년 72학번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경희대 법대. 예. 1972년에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죠. 네. 10월 유신. 아, 하여튼 70년대,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맞겠네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배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 가해자, 새누리당의 전신이 민정당 공화당이다. 가해자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피해자가 있는다고 해서 반성이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그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 가해자라는 것을 박근혜 후보로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네. 뭐 새누리당으로 지칭하는 건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박근혜 후보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죠? 솔직히. 예. 분명히 말하지만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이것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박근혜 후보를 꺾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를 격파하기 위해서 박정희라는 이미 33년 전에 지상에서 사라진 박정희라는 인물을, 그 아버지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환생시켜가지고 박근혜를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사 프레임 속에 꼼짝없이 가둬 놓으려고 하는 전술 아니겠어요? 그 의도라는 것이? 그거 전술이라면 미리 짠 전략과 전술이라면 대단한 전략인데, 그럼. 저는 볼 때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서 네. 출마했던 4.1 총선 때부터 박근혜 후보를 공격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혹독하게 5.16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유신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고 늘어진 인물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총선 전에. 총선 전부터. 네.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지금 전략을 노련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후보가 이런 거를 빨리 알아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은 네. 지금 이 게임을 문재인 후보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환생시켜가지고
박정희냐 아니냐, 네? 이런 게임으로 좀 몰고 가는 거예요. 자, 박정희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것은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노 세력, 노무현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개편된 거예요. 지금 장악했다고, 네. 장악됐죠. 이른바 노무현 당이 된 거예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동 정당이었다가 네. 두 분의 영정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네. 그런데 이 두 분의 공동 정당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완전히 이해찬, 박지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위 말해 동규동으로부터 고무신을 거꾸로 실은 거죠. 네. 이해찬, 박지원과 문재인의 합작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노무현 당으로 완벽하게 재편된 거예요. 지금 이 어떤 굉장히 이 권력사적인 의미가. 아, 그런 네.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소위 말한 노무현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무현의 윤통치. 네? 네. 그래서 이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결정된 의미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 세력은 그야말로 태풍의 끝물처럼 완전히 소멸되고 민주당이 노무현 당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그 노무현 당의 열쇠를 문재인 후보한테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앞으로 대선은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겁니다. 네. 이른바 박정희 대 노무현의 저는 전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정희 대 노무현. 네. 환생. 그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른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정책을 놓고 우리가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지. 지금 박정희냐 노무현이냐라는 이런 지금 박정희냐 노무현이냐를 선택하라고 지금 국민들 앞에 해답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퇴행적인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 칼럼에 더러운 전쟁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안철수 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아주 몰랑몰랑해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몰랑몰랑. 지금 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와 되기 전과 지금과는요. 되기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뭐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뭐 어디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기 전과 네. 된 후가 네. 아, 이 차이가 커지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말이죠. 피기땀을 흘리면서 13군데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완벽한 진노 세력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건 제1야당 공당의 문재인인데 안철수 교수한테 한 방에 무너진다?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우리 후보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몰랑몰랑하게 일부. 생각한다면 허허허 웃으니까 네.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은 박근혜 후보든 안철수 교수든 저는 큰 코 다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엄청나게 이 박정희의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핵폭탄급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거센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이 문재인의 이 고도의 전략을 전혀 모르고 정말 머리가 없는 정당이 제가 볼 때. 아, 새누리당은 머리가 네. 없습니까? 예. 왜 문재인이가 계속 박정희를 물고 들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 숨은 배경, 숨은 전략, 그 다면적인 포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박근혜 혼자 허벌판에 뛰어들었다가 네? 막말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라는 그야말로 적진에 들어갔다가 인혁당 말실수 잘못해가지고 초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가 뭐 적진입니까?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우호적인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그래서 문재인으로서는 앞으로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를 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전당대회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가 기대 이상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입니다. 정말 지겹다는 피로감이 이제 폭발 직전에서 와 있는 그 비등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네. 문재인의 대선 후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는 절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교수한테 자, 후보를 가지세요. 허허허 하고 상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대표님은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 네. 그 단일화될 때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확실한 게 아니죠. 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소위 말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그 ABC, 그 기본 상식을 놓고 볼 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교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정통성을 확보했다 보는 겁니다. 안철수 교수는 뭡니까? 네? 작년 3월에 서울대학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계속 무슨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니 뭐니 하면서 계속 해왔던 분 아니에요. 네, 이른바 대한민국 그 정치 권력에 목말라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이른바 폴리페스의 전형이죠. 폴리페스의 극치가 저는 안철수 교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폴리페서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교수 이렇게 보면 정치 돼요. 교수죠. 네, 정치 교수. 어떻게 서울대학교의 대학 원장이라는 분이 강의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연초에 말이죠. 네네. 서울대 들어갔다가 강의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9월부터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니 안 하니 했다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또 금년 상반기에는 또 뭘 했다는 겁니까? 수시로 특강하고 전국 돌아가면서 특강하고 네? 총선 때 나와가지고 정치적 발언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는 서울대학교라는 대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서울대학교 총장 누굽니까? 오현철 총장? 아니 이거 왜 올리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립니까? 서울대학교라는 대학을 이해 못합니다. 나는 이러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체의 학생이나 그 선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는 또 이해할 수가 약간은- 없어요. 아, 한 번 더 올리세요 그러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네. 서울대학 교수는 뭡니까? 사실상 공무원 아닙니까? 네? 준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공무원이죠. 네, 국립대학교 교수. 자, 그런데 어떻게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권에 출마하느니 안 하느니 온갖 정치적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 오현천 총장은 저 개인적으로 친하고 제가 존경합니다만 네. 어떻게 한마디 경고도 없고 참 오늘 이상하네. 이거 고장난 거죠? 네. 고장은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이라는 서울대학 학생들은 네. 제가 만약 서울대학 학생이라면 저는 안철수 교수, 안철수 원장 사무실로 쫓아가서 네. 원장님 네. 정말 이러시면 됩니까? 네.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네? 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정치권에 가셔가지고 정치를 하시죠. 라고 들고 일어서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학교에 남아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마시고 네. 직접 가셔서 하시든가. 그런데 여기에 계실 때는 좀 학생들 그 학업 공부하거나 연구에 좀 전념해 달라. 이렇게 학생들이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당연한 거죠. 자,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엄혹한 시절에 이른바
70년대 유신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 유신에 부역했던 하는 교수들 사무실 앞에 가서는 저희들이 농성했습니다. 우리 혹시 대표님은 유신헌법 외우기 싫어서 고등부고시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네. 당시 판검사 되기 위해서 고등고시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유신헌법이 싫었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큰 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인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발전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국민도 전 세계에서 뿌리가 있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논설위원 주필을 하셨던 그 유명하신 유근일 선생은 네. 네? 네.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닐 때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제안을 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했어요. 네. 하자마자 학생 유근일을 잡아넣은 겁니다. 형무소에. 4년을 살았습니다. 야, 4년이요. 4년.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4.19 혁명 때에 법무장관을 하셨던 그 홍진기 법무장관. 네.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님이시죠. 네. 홍진기 법무장관과 유근일 학생 유근일이가 이른바 감방 형무소 동기입니다. 아. 자, 이런 인연을 배경으로 유근일 선생이 중앙일보 논설위를 시작한 거예요. 네. 대학은 졸업 못했겠네, 그럼. 졸업을 했죠. 아. 천신방학고 때. 네. 자, 그러다가 다시 조선일보 논설위로 왔는데 네. 박정희 정권실에 또 붙잡혀갔습니다. 네. 4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18년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 논설 위원을 또 하다가 또 또 형무소에 형무소를 갑니까? 갔습니다. 박정희 아, 대통령이. 학교 학생 때 간 거 말고 또 네. 18년을 살았어요? 8년 4개월. 8년 4개월이요? 네. 그럼 앞에 4년하고 합쳐서 12년을 살았네요. 아니죠. 8년 4개월. 앞에가 4년이고 네. 두 번째 조선일보 논설위 할 때 그게 4년 4개월. 4년 4개월. 그래서 총 8년 4개월.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언론인 유근일은 8년 4개월 형무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그때 유근일 선생의 집이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네. 부천시청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빈소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에 다 마련했잖아요. 네. 논설위원 유근일이가 그 부천시청의 그 빈소에 가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를 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지구했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지만은 8년 4개월에 옥살을 했지만 나는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 왜? 당신은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네. 둘째, 공산주의 침략을 막은 분이었다. 네. 이게 바로 역사와 화해하는 건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들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용서하면은 가겠다?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끝없는 논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안철수 교수가 다시 얘기 돌아가면은 네.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네. 지금 그것도 대선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기자회견이라고 그냥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네.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소위 말하는 좌파 교수라고 자임하는 폴리페스 얘기 좀 더. 네, 더 하죠. 네. 서울 법대 대학원, 소위 말하는 로스쿨의 그 유명한 네, 유명한 교수 있죠. 그 조국 교수가. 네. 자, 이름이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국 할 때 조국.
이름이 참 좋아요. 예. 엊그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하는 네. 얘기가 안철수와 문재인이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네. 지금 이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네. 로스쿨 대학 교수예요. 네.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빗자루로 만약에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가 돼서 캠프를 만들면 네. 내가 가서 빗자루로 쓰려면 쓸고 이름 팔려면 이름 팔고 얼굴 팔려면 얼굴 팔겠다. 네? 네. 정말 대한민국 대학 교수는 말이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예. 어떻게 대학 교수가 특정 캠프에 가서 무슨 빗자루 쓰겠다 하면서 대학 교수가 지금 조국 교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캠프에 가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대선 캠프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특정 후보를 위해서 부역하고 종사하는 거 노골적으로 학생들 등록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이라는 서울대학 교수가 앉아가지고 네? 특정 후보 문재인 안철수 교수가 후보 단일화하면 거기 가가지고 이름 팔려면 이름 팔고 얼굴 팔려면 얼굴 팔았다? 새누리당에 있는 교수도 얘기하시죠, 그러면. 새누리당에 있는 교수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런데 이건 도가지라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 거예요. 교수직을 딱 그만두고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두려야죠. 그러면서 이 조국 교수 한 말씀 더 기가 막힌 게 어제 트위터에 말이죠. 자, 그럼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른바 공동 문재인 안철수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하자는 거예요. 참 경박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 야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지금 이 쾌도나마 앉아가지고 좀 박종진, 윤창준이가 저 토크쇼 하는 걸 결정하자? 그러면서 무슨 문재인의 앞에 문을 따고 안철수의 안을 따서 문 안 드린다. 문 안 드립니다. 이런 걸 하자. 이게 아이디어란 겁니까? 이게 서울법대 대학원 교수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좋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 하면서 여보세요. 본인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말이죠. 네. 야, 정말 제1야당이라는 또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 시류에 네? 네. 뭐 소통이니 뭐 민주화니 박정희 독재니 뭐니 어쩌니 얘기야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젊은 층들 네? 지금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말초신경 자극해주고 말이야 위로한다 걱정 어쩌하는 그런 또 유모차 몰고 말이죠. 무슨 광화문에 나와야 아주 개념 있는 뭡니까? 네, 생각 안 나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주머니처럼 하는 말이죠. 네. 여보세요. 지금 자꾸 코미디처럼 네, 말씀하시고. 아니. 네? 네. 그런 사람들의 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위로하고, 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 폴리페서들, 이 안철수 교수와 이 조국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남겨온 오점은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지금 실뿌리 정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이죠. 이른바 우중민주주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이죠. 이 우중민주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말초민주주의, 이 말초민주주의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라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폴리페스 하지 마라. 교수는 연예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안철수 교수는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은 힐링 캠프 나오고 2년 전에 무릎팍 토사 나오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통합진보당 그 말춤 얘기할까요? 강남스타일 말춤에 그럴까요? 진중권 교수가 야 이분도 사실 진보적인 교수인데요. 마치 정신병동을 보는 것 같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희 전 의원이라고 그 진보당 네. 당대표였던 그분이 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진보당의 구당권파들이 단합대회를 하는데 예. 가수 싸이의 네. 강남 스타일. 네. 네? 노래 오빤, 정말 재밌죠. 오빤 강남 스타일. 지금 미국에서도 난립니다, 이거. 그 말춤 아닙니까? 네. 그 오빤 강남 스타일의 음악에 맞춰가지고 네. 이정희 전 대표, 네. 진보 세력 운운한 이정희 전 대표하고 이른바 종북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재현하고 네. 말춤을 흔들어대는 장면이 나왔죠. 말춤을. 그랬더니 진중권 씨가 이분도 참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 참 국민 염장 지르는 데는 참 한가닥 하는 네. 참 염장 지르는 데는 달인인데 네. 이분이 정말 참 모처럼 참 맞는 말 했어요. 야, 저게 정신병동 아니냐? 네? 오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언닌 평양 스타일 같다. 네? 네. 참 그 소리를 듣고서 야, 어떻게 다 대한민국 대선판이 지금 이정희 전 대표도 진보 세력을 대표해가지고 이른바 진보 세력. 네. 난 진보 세력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네. 네. 지금 대선 후보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 이 대선판이 정말 드디어 정신병동 수준까지 타락했는가? 참 통탄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만합니까? 네. 그만.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가슴에서 지금요, 막 시청자들이 그 항의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전화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유, 네. 네. 원래 전화는 항의 전화만 옵니다. 항의 전화만 왜 칭찬하는 전화를 전화는 합니까? 거의 안 옵니다. 아까도 저 엔티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예. 네, 아니, 좀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주세요. 예, 예. 팬들은 원래 전화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요. 알고 보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자신의 지역구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요즘 정치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외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네, 피를 토하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민주화 왜 반대하실까요? 이분 김용태 의원입니다. 네, 가장 새누리당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 야당스러운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왜 이럴까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58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